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 아플게 계속.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이야기죠. 산책 산책 가자 가자. 시간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네. 조금만 가까이. 네네. 네. 원장님 산불 피해는 없었죠? 있을 것처럼 가까이 있었거든요. 산불 이튼 파이어에 저희가 좀 가까이 살아서 네. 네, 굉장히 가까이까지 저희 집에서 불이 보일 정도로 오, 그 네. 대피하셨었죠. 대피했죠. 네. 대피했어요. 어. 대피를 안 해도 설마 막 이렇게 설마 하다가요. 네. 새벽 5시에 대피했어요. 지금은 다시 이제 돌아가셨고요. 지금은 다시 네. 들어간 상태고요. 네. 네. 네, 지금 정말 이게 실제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게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건가? 우리 집이 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가깝게 주변 사람들도 집을 잃은 사람도 많고 그렇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대피하셨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집에 무슨 재랑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다고 하던데 사실- 괜찮으신가요? 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기 때문에요. 뭐 우리 펜스도 날아가고요. 네. 그 바깥 야외에서 이렇게 춥지 말라고 했던 히터 그거 굉장히 무겁거든요. 네, 네네네. 그런 것도 막 다 부러져 있고 막 이렇게 떨어져서 부러져 있고 저희 아이들이 뛰어노는 이렇게 트램폴린 같은 게 굉장히 그렇게 무거운 게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렇게 옆으로 가져 있고 오. 뭐 의자는 다 뭐 어디 딴 데가 있고 뭐 네. 아주 아수라장이었어요. 아수라장. 그래. 예. 근데 제가 그 유튜브를 우연히 봤는데 네네. 산불이 막 나는 그 이튼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서 반려견을 놓고 그냥 막 그냥 미처 그냥 개까지 챙기지 못하고 갔다가 다시 막 와서 막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서 막 그냥 안고 뭐 그냥 뽀뽀하면서 또 그냥 다시 가시더라고요. 대피하시는 거. 네네. 그 장면 보니까 갑자기 원장님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저희도 네. 뭐 강아지 없고 짐을 싸는데 사실 갑자기 짐을 싸다 보니까 뭘 싸야 될지 되게 당황스러웠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정말 딱 3가지 싼 것 같아요. 여권, 사진첩, 네. 강아지. 아니 그리고 오아시스 펫클리닉은 그 산불 지역하고는 좀 멀리 그쪽은 있죠? 오렌지 카운티여서요. 네, 그쪽은 뭐 아무 문제 없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일을 하고 화요일 날 네. 오렌지 카운티는 바람도 안 불었고 너무 고요하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니까 집에 가는 그 2번부터 시작해서 막 프리웨이에 뭐가 날아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람 되게 많이 분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너무 바람 소리가 무섭게 나서 이상하다. 뭐 주변에서 다 뭐 나간다 그러고 뭐 호텔로 간다. 뭐 어디 뭐 이러는데 저희는 사실 조금 그렇게 느긋한 스타일들이라서 저희 집안 식구들이 그래서 끝까지 이바케이션 안 하고 저기 잠깐만요. 이베키에이션 상황에서 느긋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저희 신랑은 저 가방을 좀 꺼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가방이 되게 높이 그라지 위에 있어서 제가 꺼낼 수가 없어서 좀 꺼내줘야 될 것 같다고 다들 짐을 싸는데 나도 좀 싸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괜찮다. 그리고 굉장히 편하게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벽에 도저히 막 그 빨간 라인으로 이바큐에이션 오더가 떨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애들을 데리고 나갈 테니. 그래서 새벽 5시에 나왔어요. 근데요 궁금한 게 이런 재난 상황에서 강아지들 뭐 고양이들도 많이 놀랄 거 아닙니까? 근데 왜냐면 저희 그 언니네 집에 있는 고양이는 막 돌아다니더래요. 이게 이제 너무 그 제 냄새하고 많이 나니까. 근데 그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놀라고 근데 그냥 둬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걔네들도 이제 우리가 느끼는 감정, 불안적인 감정을 걔네들은 더 빨리 눈치를 챌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강아지만 해도 갑자기 놀러 가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짐을 싸는데 그렇죠. 후닥닥 그러니까 막 너무 정신없이 그렇지. 뭐 허둥지둥 막 그런 게 얘는 왜 안 느껴졌겠어요. 그쵸. 그래서 애가 얼어가지고요. 그 화장실도 안 가더라고요. 화장실도 안 가고 딱 식음을 전폐하고 굉장히 그 그러니까 그 자기가 지금 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좀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강아지들도 안 돼요 그런 거. 네네. 그래서 저희 엄마네 집으로 저희 부모님의 집으로 이제 있었는데 이바큐에이션 했는데 네. 거기다가 걔 이제
패드? 뭐 패드가 아니고 이렇게 네. 이불 같은 거 하나 네, 네. 깔았더니 그 사각 이불 안에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무서워서. 그 사각 이불 안에 다른 데를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럼 걔 그래. 그때 좀 이렇게 많이 안아줘야 되나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좀 심하다 싶으시면 병원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신경 안정제 같은 게 있거든요. 오, 그런 거 먹여도 돼요? 그럼요. 음. 그럴 때 먹으라고 있는 게 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약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을 먹는다 그러면은 아, 약이 좀 독하지 않을까? 뭐 약이 더 몸에 해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약이라는 거는 물론 안 먹으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안 먹으면 좋지만 필요하면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상황 불안해서 이렇게 뭐 어디 나오지도 않을 정도, 뭐 배변을 아무 때나 싸는 정도, 아니면 뭐 아까 그 고양이처럼 막 한쪽으로 돈다든지 너무 네네. 불안해하면은 이 약으로서 약간 컴다운 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군요. 네. 안정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네. 여러분 뭐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네. 네, 카톡이나 다현성 원장님이 이렇게 시원하게 다 해결해 주십니다. 네, 카톡이나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은 우리 원장님께 자세하게 저희들이 여쭤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 본 새 또 눈이 더 커지신 것 같아요. 아 오늘 오늘 화장을 좀 했어. 아니 오늘 너무 예쁘세요. 오늘 네. 일을 안 가서 네. 화장을 좀 했어. 나는 그 원장님 그 눈을 못 쳐다보겠어. 저 큰 빨려 눈, 들어갈 것 같아서. 큰 눈에 그냥 나도 모르게 쑥 들어갈 것 걱정 같아서. 마요. 선배 너는 안 넣어요. 아, 그래요. 미쳤습니까? 아니야. 네. 근데 제가 담기가 힘들어요. 원장님 예전에 음. 그 이상아 씨 많이 닮았어요. 아, 그래요? 저희 때 하이틴 에이. 스타 이상아 씨 네네.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에이, 그래요? 네. 이상아 씨보다 훨씬 낫죠. 그렇지. 그럼, 네, 왜 그러세요? 그렇지. 근데 그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상아 너무 예뻤거든요. 아, 네. 근데 그 큰 눈에 그냥 이게 왕버거 같은 개구리. 아니 잠깐만. 아무튼 눈이 굉장히 크세요. 아, 그래요? 네. 개구리 취소. 아니 왕눈이 진짜. 저 개구리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왜? 눈이 미안해. 튀어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오. 그러니까 눈이 진짜 크세요. 얼굴의 반이 눈이에요. 저 그러니까. 옛날에 한무 한무. 닮았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아, 진짜 한무 선배님은 그 남자분이신데 우리 눈이 아니야. 너무 아이, 예뻐, 너무 한무 예뻐. 선배님보다 100번 그러니까 나시죠. 누가 눈을 보더니 네. 네. 한무 씨, 나 한무 씨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니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네. 본격적으로 우리 강아지, 고양이 이야기. 산책가자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써. 네. 자, 산책가자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아시스 펫 클리닉의 다현성 원장님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유튜브 조회수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큰일이네요. 아니 근데 진짜 이쁜 분이 오니까 유튜브 많이 봐주시는구나. 아, 그래요? 네. 궁금해서 그러시는 실망하실 텐데.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럼요. 네. 자,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오늘은 분리불안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분리불안증. 분리불안증, 네. 이제 separation anxiety라고 그래서 네. 강아지도 그렇고 보통 강아지들이 많고요. 이제 고양이들은 가끔 있어요. 아. 가끔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데 이제 모르시거나 네. 아니면 그냥 이게 큰 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트레이닝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시거나 이렇게 그런 상황이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많이 짖어서 옆집에서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맞아요. 뭐 경찰이 왔었다. 네. 뭐 이런 집도 있고요. 그것도 분리불안증이에요? 그럴 수 있죠. 증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여러 가지, 네. 네,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네. 있고요. 굉장히 마일드한 애들가 있고 또 뭐 TV에 보시면 어떤 애들은 막 집을 다 난장판을 해놓는 애들 있잖아요. 예. 다 뭐 소파도 물어뜯고 어. 뭐 벽도 물어뜯고 바닥도 물어뜯고 책상까지만 다 물어뜯어요. 어떤 그것도 데는. 분리불안증의 하나예요. 아. 네. 그래서 걔가 심심해서 뭐 내가 아빠를 괴롭히려고 아니면 엄마를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자기 혼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오. 이제 그렇게 행동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아이가 있다면 좀 많이 짖거나 뭐 컴플레인을 들어봤거나 얘는 내가 내 껌딱지예요 이러는 아이들 많죠. 엄마만 없으면은 뭐 짖는다든지 이제 이런 아이가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볼 이제 타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일어나면 저희 집 강아지는 누가 손님이 와서 일어나질 못해요. 일어만 나면 짖어요. 네, 뭐 어디 화장실만 가려고 일어나도 짖고 앉아서 가야 돼요. 그거 주인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짖어요? 짖잖아. 지금도 짖었는데. 정말. 네, 농담이고. 아니 네. 그런 애들도 그게 그 분리불안증이라든지 뭐 이런 일종의? 증상일까요? 그거는 네.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거는 꼭 분리불안증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 사람이 없을 때 하는 행동을 분리불안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을 그래요? 때 하는 행동. 네, 그런 아이들이 또 없을 때 짖을 수도 있고 껌딱지지만 엄마 없을 때 잘 지내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이제 한국말로는 껌딱지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velcro dog이라고 그래요. velcro dog. 오. 그래서 이렇게 벨크로처럼 딱 붙어 있다. 오.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분리불안증이 있을 확률이 높지만 벨크로덕. 네. 이렇게 붙는 거 딱 붙는 거 완전히. 네.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분리불안증이라는 거는 아무도 집에 없을 때 혼자 패닉 어택이 오는 아이들을 분리불안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아이들이 침대 위에 올라가서 쉬하고 그러는군요. 그럴 수 있죠. 배변. 아, 이놈들이 네. 그랬어요. 네, 그건 우리 이제 애들이. 마일드한 심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배변 활동이나 뭐 소변을 아무 때나 논다든지. 그러니까 일종의 얘네들이 저 반항하는 거죠. 주인 없으니까.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행동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 어떻게 행동할지를 몰라서 여기저기다 쉬할 수도 있고 배변을 놓을 수도 있고 어떤 애는 그걸 또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하루 종일 짖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하루 종일 짖는 아이도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 가끔 봐요. 오. 수술을 하러 왔는데 왜? 수술했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수술해서 얼마나 아픈데 아플 건데도 그 케이지에서 정말 온 그 순간부터 가는 그 시간까지 짖는 아이도 있어요. 그 성대 괜찮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성대가 정말 염려가 될 정도로 네. 야 너는 그래서 내가 가서 걔를 이렇게 안아서 내 무릎에 놔두잖아요. 그럼 안 짖어요. 천사 같은 얼굴로 변해요. 내가 원장님을 그놈이 좋아하나 보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주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는 그 분리불안증이 심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어떻게 행동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짖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는 거죠. 항상 이렇게. 근데 그런 증상이 오는 게 어떤 무슨 뭐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얘네가 무슨 트라우마가 생겨서인가요? 아니면은 왜 뭐 원인이 뭐예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좀 어릴 때부터 그런 좀 유전적으로 그런 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보통은 어릴 때 엄마하고 너무 과잉 보호해가지고 항상 붙어 있었던 강아지들 혼자서 어떻게 있는지를 배우지를 않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이 분리불안증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이사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코로나 때 왜 우리 아이들 굉장히 많이 입양했죠. 그렇죠. 항상 같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다 이제 직장을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 분리불안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 그래서, 너무 잘해주는 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집에 걔네들 혼자 놔두기 뭐해서 집안에다가 이제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둔 그런 맞아요. 집들도 있고 저희 집도 2대를 맞아요. 설치를 했는데 자, 이 만약에 분리불안증이 의심이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비디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비디오를 좀 설치하셔서 얘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그 에비던스를 가지고 왜냐면은 의사한테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것만 보이지 네.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거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찍으셔서 가져가셔서 어떤 분리불안증인지 아. 얘가 심한지 적은지 이런 거를 이제 상의를 하시고요. 물론 트레이닝을 해야 되지만 트레이닝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보다는 네. 약도 같이 신경 안정제를 같이 복용하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게 굉장히 더 효과적이에요. 좀 힘들지 않게 네. 애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숫자를 얘기해드리자면 뭐 약을 먹고 트레이닝을 같이 했을 때 일주일 후에 한 40%의 개선이 있었고 약만 먹은 애들은 약을 안 먹고 트레이닝만 한 애들은 한 10% 정도. 네. 그리고 한 8주 지났을 때는 약 복용 플러스 트레이닝 같이 했을 때는 70% 이상의 개선이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타이 앵자이티 메디케이션도 요즘에는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와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고 그거를 먹고 같이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분리불안증이라는 게 좀 의심이 되면 일단 비디오를 설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까운 데 가셔서 수의사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분리불안증을 아마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증상이 있는 거니까. 심한 예. 애들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뭐 컴플레인을 받는 거죠. 뭐 경찰도 왔었다. 뭐 옆집에서 너무 컴플레인을 해서 콜트를 가셨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네. 저희 주변에서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과 함께 트레이닝을 하는데 또 어떻게 강아지한테 강아지가 좀 자립적으로 혼자 있을 수 있게끔 이제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는데 트레이너와 하면은 더 좋겠지만 또 트레이너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비용도 또 그렇고. 비용도 많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좀 트라이 해보실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이제 food dispenser이라고 있어요. food dispenser. 그거는 이제 로봇 같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 음식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음식이 들어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하나씩 쏴줘요. 오. 로봇이. 로봇이 이렇게 오.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하나 네. 주면은 어. 그럼 걔 그거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왔다 갔다 그렇지,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추리탄 씨 주는 것처럼. 이야. 네네네. 그런 오. 식으로 걔를 좀 이렇게 놀이를 그러니까 enrichment이라고 하는데 네. 혼자서도 놀 수 있게끔. 오. 그래서 분리불안증이 있는 애들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침에 만약에 시간이 좀 되신다면 운동을 산책을 갔다 오고 밥을 일단 주지 말고 엄마가 나갔을 때 그 로봇. 뭐 로봇 같은 걸로 아. 밥을 주면서 그렇게 먹게끔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게끔. 오.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거 괜찮다. 네네네. 하루 종일 노는 거 아닙니까? 네네. 밥 먹으러 다니면서. 강아지도 심심하지 않겠네.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컹 토이라 그래서 약간 러버 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튜브처럼 돼 있어요. 안에 구멍이 있고 네. 그 안에다가 이제 피넛버터나 이런 무슨 조그만 거를 이렇게 간식 같은 걸 넣어놓으면요, 애들이 그걸 굴리면서 계속 혓바닥으로 빨아야 돼요. 아, 그 있어요. 예, 예. 네네네. 그런 그 벽에다 붙여놔도 되고, 그죠? 네네네. 예, 예. 컹 토이도 있고 또 퍼즐 토이 같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요즘에 잘 나와요. 장난감들이 이렇게 큰 퍼즐처럼 생겨서 네. 거기다 간식을 두면은 굉장히 그걸 찾아 먹어야 돼요. 어떻게 뭐 옆으로 치기도 해야 되고. 그렇지. 맞아, 맞아. 먹고 살기 힘들겠는데. 오, 네네네. 아니야. 그런 이제 놀이를 해주는 거고요. 예. 또 네. 이제 음악 같은 것도 되게 저희들도 음악 치료도 받잖아요. 그렇죠. 네. 음악이라는 게 강아지한테도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요? 네, 오.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좀 조용한 음악 네.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오디오북 이렇게 사람이 잔잔하게 책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괜찮아요. 오, 완전 애기 같이. 네, 오디오북도 괜찮아요. 테이크케어를 그렇게 하는 거네요. 네, 근데 강아지 소리를 또 들려주는 건 안 되나요? 친구 소리? 그건 더 열받지 않을까? 아니 나 말고 우리 집에 또 딴 놈이 있나? 뭐 이러고? 그래서 그 뭐 TV 틀어놓고 네. 가시는 분 있고 라디오 맞아. 틀어놓고 가시는 분인데 그거는 조금 업앤다운이 있어요. 프로 앤 컨이 있어요. 그쵸, 네. 그쵸. 그거는 약간 더 이렇게 애를. 더 이렇게 음. 엑사이트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하지 마시고 네. 잔잔한 음악이나 뭐 잔잔한 책 읽는 소리 이런 거가 도움된다고 해요. 네. 네. 집에서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예, 네, 네, 일단 네. 좀 약간 이 지금 분리불안증의 증세가 약간 보인다 싶으면은 일단 집에서 이 방법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네. 자기가 혼자 놀 수 있는 거를 좀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노는 것도 엄마가 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운동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이제 냄새도 맡고 이런 스트레스 해소가 조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시켜 주시고 혼자서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는지를 자기가 그 학습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학습이 안 되고 갑자기 혼자 있으면 그런 패닉 어택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리불안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끔 가다가 이게 분리불안증이 아니고 몸이 불편해서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이 아이가 진짜 몸이 불편한 건 아니었는지 우리 애는 자꾸 오른쪽으로 돌아요 이러는 거는 뭐 한쪽으로만 이렇게 도는 거는
사실 분리불안증이 아닌 다른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어허. 아니면 뭐 자꾸 침대에다가 소변을 봐야 원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면 방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데 집에서 실수를 했다든지 뭐 이런 거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이제 그 아이들이 좀 나이를 좀 먹으면 네네네. 어느 순간부터는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걸 그냥 저희가 그냥 상식으로 생각을 해서 아 이제 나이 먹어서 그래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네네. 이제 그것도 좀 먼저 검사를 좀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나이를 먹으면 얘들이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할까요? 나이를 먹는다고 다 네. 실수는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오. 나이를 먹어서 실수하는 거는 보통 이제 소변을 못 참는데요. 소변을 못 참을 경우에는 자다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약간 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이제 노안성으로 하는 그 방광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느슨해져서 있는 경우인데요. 그거를 다이그노스 하기 전에 소변 검사나 피 검사를 해서 얘가 콩팥이 좋지 않는 건 아닌지, 방광에 뭐가 있는 건 아닌지, 염증이 있는 건 아닌지, 뭐 크리스탈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야 아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자세히 좀 봐야 되겠네. 네, 아니 네, 이 네. 피패드가 있으면은요, 네, 네. 꼭 가운데도 안 하고 꼭 코너에다 이렇게 원래 하거든요. 강아지들이 원래 그래요. 아니 근데 안 그랬었는데 오. 이제 언제부턴가 그래서 아 이게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리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다리가요? 네. 오. 아, 거기까지 한쪽 안- 다리 안 들어야 들어가요? 되는데. 네네. 뭐 이렇게 좀 그렇지.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건 또 생각을 안 해봤네요. 네. 걔가 암놈이에요, 순놈이에요? 암놈이에요. 암놈. 네, 삼순이. 아 삼순이. 네, 삼순이가. 아니 꼭 그렇게 코너에다 이렇게 하니까 네. 피패드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운데다 그렇죠.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네. 그 코너에다가 또 피피 페달 하나 더 까세요. 아니 그렇게 깔잖아요. 그럼 또 그다음 그 코너를 이제, 한 4개까지도 깔아봤는데. 그러니까 주인 닮아서 그래. 아 저기 잠깐만요. 자. 아니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어? 아 질문이 아니다. 초님께서 선생님 말씀 나오실 때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얼굴도 예쁘신 것 같으네요. 라고. 그리고 로드님 You all look so cool. Love you라고 갑자기 사랑 고백. 아 이제 팬층이 그냥 두터워지고 네네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그 치료 방법은 이제 그 정도면 되나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 치료할 때 저희 이제 수의사들이 가시면 이제 약을 선택을 할 텐데요. 네. 요즘에 약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신경안정제죠. 근데 이런 약이 어떤 약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왜 뭐 사랑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네. 그러면 세로토닌이라는 게 좀 올라가거든요. 쓰레기 좀 호르몬, 올라온 것 호르몬. 같아요. 네네. 쓰레기 좀 올라온 것 호르몬이, 같아요, 네, 원장님. 아까 Love you.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이제 올라왔어 지금. 러블리, 러블리. 그러니까. 네. 네, 그거까지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네. 그리고 뭐 잠도 잘 오고 사람이 이게 참 이렇게 좋아지는 그렇죠. 호르몬이거든요. 예. 네. 이런 약들이 그 호르몬 수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호르몬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우리 케미컬 서브스턴스인데 우리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건데 이 약이 그걸 올려줌으로 해서 얘를 좀 진정시키고 기분도 좋게 해주고. 근데 이 클로미컴이나 레컨사일이라고 우리 그러니까 동물한테 많이 쓰는 이 그 분리불안증의 약이 있는데요. 네. 요거 다 굉장히 뭐 생각보다 사이드 이펙트가 많지 않고 쓰시면 아마도 심한 분리불안증은 아마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요. 근데 요게 한번 먹으면 바로 효과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 효과를 보시려면 한 달 반 정도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약을 먼저 먹기 시작하면 이렇게 끊으면 안 돼요, 중간에. 그러면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면 네. 얘가 안정이 될 때까지 꾸준히 맞아요. 해라 이런 그러니까 말씀. 사람으로 치자면 우리가 만약에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우울증 약은 중간에 끊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 같은 맥락이에요. 항생제도 왜 며칠 꼭 먹어야 되는 그 용량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 항생제는 이제 중간에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러면은요 그 균들이 되게 약아서 걔네들이 더 강해져요. 아.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항생제를 썼을 때 더 강하게 써야 되고 아니면 다른 걸 써야 되고 그래서 걔네들한테 그 찬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걔네들을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기간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낫다고 해서 이틀 먹었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네. 안 먹거든요. 약 먹기 싫으니까. 네. 그치.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라는 그 날짜를 나를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약도 그래요. 네, 네. 그 항생제. 어. 네, 그 맞아요. 5일 딱 그러니까 먹어야 돼요. 딱 선생님이- 6알 들어가 있는데 두 알은 첫날 먹고 나머지는 매일 그냥 끝날 때까지 먹어야 맞아.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면 안 돼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 네 먹을게요라고 바로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 분리불안증을 만약에 그냥 두는 네. 경우에는 심하면은 뭐 다른 병으로 될 수도 있나요? 그냥 분리불안증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면은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이게 네, 예. 패닉 어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무래도 라이프스팬이 더 짧아지겠죠. 수명이 네, 수명이 더 짧아져요. 그렇군요. 네. 자, 자,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들, 고양이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아시스 펫병 동물병원에 그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차 타고 차 가면 타고. 되죠. 차 타고 가야죠. 네. 어디에 그러니까 있죠? 이게 어디에 네. 있죠? 위치 좀 안내해 위치. 주세요. 네. 풀레튼에 있고요. 네. 주소는 1521 웨스트 커먼웰스에 있고 네. 가까운 거리가 그 은혜한의교회에서 한 투 블럭 정도에 있어요. 네.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시면. 전화번호는 네. 714-938-5777번이에요. 네. 그 이제 반려묘를 키우면서 이제 생각하면 얘가 아팠을 때 진짜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 되고 어떻게 위치도 궁금할 때가 많더라고. 맞아요. 네. 일단 빨리 메모해놨다가 네. 전화 한번 하셔서. 근데 몇 시까지예요, 진짜로? 저희는 8시부터 6시까지. 일찍 하시네요. 네네. 일찍 월요일부터 문을 여시네. 금요일, 토요일은 9시부터 3시예요. 네. 아. 자, 714-938-5777번 오아시스 펫 클리닉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또 들어왔는데 이 질문을 요거 제가- 잠깐 뭐 네. 짧게 대답해 주실 수 그래요. 있으면 해주세요. 송길님께서 허스키를 키우는데 나이가 많아 힘들 호스피스 케어도 가능한가요?라고. 나이가 많아서 힘들 때 호스피스 케어도 케어. 가능하냐고. 호스피스 네. 케어라는 건 누가 와서 도와주는 건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아. 오아시스 펫 클리닉에서. 그 나이가 든 그러니까 한번 이그잠을 오셔야 되고요. 이제 얘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하면 그거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뭐 상담부터 하셔야 네네네.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데이케어리나 이런 거는 없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714-938-5777번으로 전화하세요. 자, 오늘 오아시스 펫 클리닉의 다이앤성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갑시오. 자, 어서. 너무 예쁘게 말씀하셔갖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안녕히 난 갑시오 했잖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지금. 자,